호르몬과 괴롭힘은 어떻게 우리를 굴복시키나 2회차 수업을 맡게 된 김유진이고요. 와. 저는 웨진스와 웨진스쿨의 공동 대표고요. 저번에 웨진스에 대한 소개를 뭔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이제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웨과 이제 진스의 합성어로서 모두의 유전자는 촉촉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촉촉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쓰리 웨시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보았는데 성적으로 젖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든 뭐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젖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촉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웹진스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새로운 어떤 재미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오가는 그런 소통의 장인 웹진스쿨은 이제 누구나 학교를 열 수 있는 곳이자 모두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모토로 좀 대중 강연 그럼 뭐 지금 현재는 1, 2회차는 약간 교양과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학문을 좀 다룰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저번에 텀블벅 펀딩 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다른 두 표정이 찍혀서 왠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잘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고요. 네, 수업 이것도 있네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과학토론부에서 활동한 경험이 약간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생물 교육을 하셨었고 그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 전에 다 같이 쫑파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이 좀 인상 깊었어요. 혹시 뭐 임시라든지 뭐 그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자신을 꼭 찾아와라. 그래서 왠지 이번에 연락을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못 드렸는데 드려볼게요. 다음번 이렇게 해보고 또 소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을 뵈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선생님 다 있냐? 네, 진짜 감동이네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성함은 임성빈 선생님이요. 임성빈이요? 네. 빈진호랑 이름이 똑같은. 빈이? 네. 그때부터 저 중학교 때도 이제 빈진호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 완전 인기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 약간 이거는 애니몰스라는 이제 어린이 과학 잡지의 옛날 표지였대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번 주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 단계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저는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제 뭔가 이해가 하려면 진화론적 사고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처음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새가 이제 쥐를 먹는데 흰 쥐가 있고 까만 쥐가 있어요. 근데 까만 쥐가 살아남기에 더 유리했겠죠? 왜냐하면 흰 쥐는 멀리서도 보이니까 이제 금방 잡혀먹히고 까만 쥐는 이제 풀에 이제 잘 녹아들어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렇게 풀 색깔과 비슷한 쥐들이 더 살아남았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자연 선택이 되었다, 내추럴 셀렉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생명들이 살아남았고 변화해왔고 적응해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제 진화해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해는 이제 생물학 외에도 심리학이나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은 이제 의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이제 뭐 신의 설계나 뭐 드라마틱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세상은 무조건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선 그 이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이제 죽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 결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냥 그 상황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진보주의나 목적론적인 설명을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윈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넌 지금 그럼 신을 부정하는 거냐? 우리 세상이 진보하지 않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냐?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뭐 상황에 따라 살아남았다 이런 거냐 해서 이제 좀 큰 논란이 있었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화제거리를 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쉬운 예시를 이제 좀 들자면 강아지랑 고양이가 왜 이렇게 귀엽게 진화가 됐을까?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제 귀여움 받으면서 인간에게 보살핌을 받기 유리했던 그런 귀엽게 생긴 뭐 늑대들이 뭐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가설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늑대들, 그러니까 강아지의 조상들의 장점은 이제 끼니나 안전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 근데 이제 이 관점을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제 또 바라본 반대의 시각이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들 기독교에서도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제1번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고귀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뭐 만들었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동물들과 어떤 차등을 둬야 되고 약간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사진 위에 5줄이 꽤 괜찮게 요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생명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구성원이고 인간과 동물 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진화론적 사고인데 하지만 인간만이 과거와 미래의 세계관의 확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계획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졌다. 그래서 본능 넘어서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윤리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해온 진화론적 사고를 이제 비판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번 제가 반대 의견을 한번 가져와봤고요. 정말 안 맞네요. 안 맞아요. 왜 너무 안 맞아? 그럴 수 있죠. 너무 네. 인간 중심주의 같아. 맞아요. 네. 좀 동시에 하나님 중심주의이기도 하더라고요. 우와, 크리스천 투데이.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아무래도 진화론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약간 그런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한번 가져왔고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은 왜 어떤 이타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인간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문명을 구축해왔고 살아남았다. 근데 사실 동물도 이제 다른 이제 동물을 돕지 않나? 왜냐면 그런 영상들을 조금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생관계, 공생관계. 그쵸. 뭐 악어새나 뭐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도 있고, 뭐 길 가다가 이제 뭐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 당한 이제 개가 뭐 그 옆에 계속 지키고 있는다든지 약간 그런 어떤 이타적인 면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종에서도 보이는데, 그리고 더불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타적인 인간이 정말 생존에 유리할까? 약간 좀 섬뜩한 상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은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뭐 부자가 된다 약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게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집에서 알죠? 게임이 있어요? 저는 아, 되게 그래요? 인상 깊게 봤거든요. 운전하면서 보는데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타적인 사람과 그리고 뭐 진짜 나쁜 사람이랑 그리고 이 사람이 양보하면 나도 양보하고 이 사람이 배신하는 그런 따라쟁이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건을 두고 비율로 세상을 구성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켜보는 것만 하지만 플레이어는 되게 뭐랄까 사회적이더라고요. 내 메시지가. 외부에 살아남은 사람은 제일 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착한 사람은 네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렇다고 온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으면 나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제일 살아남는 사람은 따라쟁이. 그러니까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해주고 착하게 하면 착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남고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게 맞다. 약간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가 계속 살아남을 수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거기서. 재밌네요. 그래서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제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이렇게 구해가면서 살아간다는 인간의 특성으로 막 인간이 되게 막 자화자찬하고 약간 이런 게 괜찮을까? 약간 그런 좀 약간 의문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나는 아직 최종 버전이 아니다. 그래서 나 완벽하지 않고 이제 뭐 그냥 당연하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더 진화적으로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자신을 좀 너그럽게 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트로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이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 1부는 이제 호르몬 창가라는 진화 심리학으로 풀어가는 호르몬 지능의 비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그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잘 들리시나요? 네, 완전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회차 때 생리일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공간이나 뭐 같이 이제 오랜 기간 같이 있다 보면 생리일이 똑같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되게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어떤 분자적으로? 화학적으로? 관념에서 봤었죠. 왜냐면 네. 인간의 피부랑 이런 게 다 어쨌든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네. 분자 안에 전자들도 막 움직이고 분자도 되게 움직이는 존재여가지고 그렇게 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가설이긴 한데.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뭐 그때 윤정 씨가 얘기했었는데 뭐 똥 냄새 맡는 것도 뭐 똥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분자가 이제 똥 냄새로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이랑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뭐 우리의 모든 분자가 이렇게 뭔가 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리일이 똑같아진다라는 이제 이 신화에 대해 진화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생리일이 같다는 것은 성적 핵분동과 짝짓기 행위의 모든 영향을 포함해서 여성의 인체 주기 단계가 전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조금 과대하게 해석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이제 먼 조상들한테 번식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는 우월한 수컷과 짝짓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진화론적인 시선이에요. 특히 일부 일처제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동물적인 시선에서 그런 우월한 수컷과 짝짓기를 해야 한다는 그 시선이 그냥 지배적인데, 이제 만약 집단 내 많은 여성들이 다 똑같이 배란기, 다 똑같이 가임기, 다 똑같이 발정이 났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생리를 하고 있어서 그 기간은 아무도 섹스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인류를 빗대자면. 그리고 그냥 수학적으로 우연히 주기가 같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임기와 그 생리 주기가 사실 그렇게 미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1주차, 2주차, 3주차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굉장히 뭉뚱그려서 좀 진행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그냥 비슷하게 되는 게 더 크다.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좀 이거 좀 별로 재미없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네. 약간 논문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논문은 아니고요. 이 책이 이제 논문을 참고했을 텐데 네. 그래서 여기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 파일을 이거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방금 단톡방에
PDF 파일 드렸고요. 한번 속어로 읽을까요? 아니면 소리내서 읽을까요? 이거는 그냥 읽을게요. 네. 최적의 시간도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참아주세요. 네. 네. 어떠셨나요? 약간 설득력이 있어 보였나요? 제가 했던 생각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생리 주기도 다르고 누구는 7일 생리하고 누구는 이제 3일 생리하고 누구는 또 다낭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리 주기도 3-4달에 한 번씩 하니까 고작 4주밖에 없는 시간에서 결정되면 진짜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읽히셨나요? 근데 네. 납득은 충분히 되는데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왜냐면 저도 이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다 가설이에요. 솔직히 진화론적인 시각이나 어떤 연구는. 근데 약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모든 인류에 있어서. 네. 지만 뭔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심증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네. 뭔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만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주에 한 번? 네. 하나 싶기도 하고 강아지나 다른 포유류들은 어떤지 얘들 팬더는 1년에 한 번이래잖아요. 네. 네, 사람은 또 근데 또 임신할 수 있는 수가 2명까지 3명? 진짜 특이한 경우만 4-5명이지. 근데 강아지는 포유류인데 불구하고 한 번에 임신하면 5명씩 임신하고 하는데 사람은 한 명씩 임신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되게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강아지도 1년에 한 번 생리하는데 한 달 정도. 아, 1년에 한 번인데 한 달?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났나 보다. 한 번에.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한 10마리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 그게 인간이 차라리 낫다. 한 달만 고생. 한 달을 계속 고생하지. 근데 강아지들은 그냥 찔끔찔끔 그냥 바닥에 응. 흘리면서 그쵸, 자기더라고요. 대신에 강아지의 생명 길이가 인간보다 수명이 짧죠. 짧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클이 좀 더 뭐 그런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수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네.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게 되긴 하네요. 판다가 되게 어렵다잖아요. 판다가 그 합방을 시키는 게 네. 되게 1년에 한 번 배란기가 있고 음. 또 뭐 되게 조용한 데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두 마리? 심지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케어를 하니까 2마리 다 나오면 2마리나 살 수 있지만 진짜 자연에서 판다는 2마리 나오면 한 마리를 아예 그냥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키운다고. 약간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좀 덜 낳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또 인간은 네. 10달이나 굶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그렇게까지 안 굶고. 게다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음마를 걷고, 시작하고 약간 좀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조건들을 타고나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종은 이제 좀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인간 사회랑 비슷한 동물 사회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개미나 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애벌레들을 이제 그런 기르는 방 같은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뭐 캥거루도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끼고 키우니까 뭐 그래서 꼭 인간만이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런 생리 주기나 뭐 직립보행이랑도 또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기가 뭐 빨리 나오는 뭐 그런 이유랑 빨리 나오는지 않지만 뭐 얘기할 게 많으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배란을 이제 인간은 드러내지 않는데 예를 들어 동물들은 막 가슴이 엄청 커진다거나 뭐 아니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엄청 뿔거든요. 거의 그 몸만큼 뿔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 인간은 배란기를 티내지 않아요. 근데 왜일까라고 진화 심리학적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제 원할 때 짝짓기를 하고 원하지 않을 땐 하지 않는다.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의 이제 뭔가 다른 뭐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 썼다든지 그냥 그런 선택적인 배란기를 가진 뭐 여성들이 뭔가 이제 진화에 적합했다. 뭐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초경이나 완경까지 이제 좀 세세히 짚어보면 이제 페도필리아가 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것은 왜 페도필리아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제 경계를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여성을 탐하는 것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약간 이런 확실한 어떤 좀 생명이 이제 성공적으로 번식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경이라는 게 왜 있을까? 그러니까 왜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생리를 하지 않고 왜 폐경을 하냐? 왜 완경을 하냐라고 이제 한다면 또 뭐 다음 세대를 뭐 돌보는 능력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을 이제 하지 않는 기간이 뭐 필요했다. 뭐 이런 시선이 이런 해석이 있죠. 그리고 특히 뭐 한 달 기간 중에 배란기 그 시기에는 평소보다 돌아다니기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좀 연구가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7월 한 달 동안 뭔가 제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기록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 막 집에서 막 못 붙어 있고 집중도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뻘뻘뻘뻘 막 헬스장 가고 뭐 이랬던 때가 정말로 그 배란 시기였어서 약간 좀 터무니없는 한번 짐작을 이게 맞나 정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생리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이제 산모와 태아의 갈등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실 산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신체를 이제 운용하는 그 사람이 임신을 하면 사실 생명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영양분을 다 이제 뺏어서 이제 아이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약간 양가적인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입장에서는 임신을 안 하면 좋겠어. 하지만 종의 번식적인 면에서는 임신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뭔가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번갈아서 밟으면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거나 무엇보다 사실 우리 몸은
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나를 막 짝짓기 하라고 내몰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굉장히 챙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감정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